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코스피 지수가 1.7%대 하락을 하면서 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1%대, 다우존스 0.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지표가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이 3.4%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인 18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한 51만 7천 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가 양호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고물가 지속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이 좀 급락을 했었고 아마존이 8%대, 알파벳이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국내 주시장 사실 약간의 하락은 감내를 했었는데 오전장에 246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그래도 한 2469포인트 정도까지 또 낙폭을 줄이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오늘은 또다시 좀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지난 4일에 본토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동북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시켰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비행체가 편서풍에 의해서 불강력적으로 미국에 진입했다고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원래 미국의 국무장관이 5월 5일과 6일에 방중 일정이 잡혔었는데 그 부분을 연기하면서 관련된 부분이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23원 넘게 급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은 안 좋았던 모습들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23원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1250원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내릴 만큼은 또 다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환율은 이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제는 좀 중립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원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지만 매도가 컸지만 그 부분은 환율이 급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했다고 해서 또 마냥 매도에 대한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 수급은 중립적으로 이제는 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좀 계단식 상승을 모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슷한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게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3월 FOMC 회의에서 0.25% 정도 금리 인상할 확률이 84.2%에서 97.4%로 올랐어요. 그리고 5월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0.25% 인상할 확률도 한 33%대에서 59%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이런 고용지표의 호조 이전에도 금리 인상 확률이 84%였어요. 그래서 84%가 97%로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아니잖아요. 84%도 거의 확실한 거고 97%도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오늘의 국내 주시장에 만약에 이런 미국의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큰 악재, 중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빌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중요하겠죠. 미중 갈등은 다시 또 오늘 갑자기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3월에 중국에서 전인대가 열려요. 그래서 중국은 매년 뭐 3월에 이제 전인대가 열리는데 2월 중순부터는 또 관련된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중국과 관련된 좀 경기 민감주들을 증시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보면은 우리가 중국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화학주 중에서 뭐 금호석유라든가 뭐 롯데정밀이랑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은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철강주 중에서도 좀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 제가 뭐 중소형주는 언급을 잘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중국 관련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좀 분할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사실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좀 하락폭이 적었던 그런 기업들을 꼽자면은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1%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도 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2차전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은 오늘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오늘 1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호텔신라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여행, 뭐 면세점, 카지노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5,85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 이후에 224일 만에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수치들을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10,000명 아래가 나왔다. 정말 오랜만이라는 거는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말 시장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짓눌렸던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장중으로 따지면 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1.6%대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도 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첨보 같은 기업들이 4,000원대 상승을 하면서 24만 5천원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오늘 또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리포트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노피어, 의심 없는 수요 성장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성장주의 랠리의 대장은 계속적으로 2차 전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2,500포인트 이상 넘어가면은 분명히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존재할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지난주에도 통과를 못했었고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2,420포인트를 1차 지지라인으로 잘 보시면서 2,420포인트와 2,400포인트 아래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